너 출장 갔다 왔다면서 아무것도 안 사왔니? 선물 없어? 네, 일정이 너무 빠듯해서 정신없이 오느라 죄송해요. 그래서 그냥 왔다는 거야? 나 같으면 외국 한 번 못 나가 본 시어머니 생각해서라도 선물 하나는 사왔겠다. 보면 너 마음 쓰는 게 너무 인색해. 어쩜 잘 보일 생각조차 안 하니? 제가 놀러 간 거면 시간을 내서라도 샀을 텐데 죄송해요. 넌 내 입으로 아직 며느리도 안 된 애한테 이런 게 필요하다. 사달라 속 보이게 선물 밝히는 사람 만들고 싶니? 어른이 그런 말 하는 게 쉬운 줄 아니?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는 건 기본 배려 아니야? 그 후로도 예비 시어머니는 여러 번 전화를 걸어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너는 항상 내가 먼저 전화하게 만드더라. 그렇게나 바쁜가? 어머니, 며칠 전에 제가 먼저 연락드렸는데 안 받으셨더라고요. 그럼 찾아왔어야지. 어디 쓰러져서 못 받는 거였으면 어쩌려고? 에휴, 젊은 사람이면 몰라도 나이 든 어른은 전화 안 받는 건 큰일이 생겼다는 뜻인 줄 모르니? 늦게라도 찾아왔어야 하는 거 아니냐?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오윤아 씨의 어린 시절은 외향적인 친구들과는 달리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기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로서 자랐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세심한 배려 속에서 자랐지만 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서툴렀습니다. 학교에서는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생으로 선생님과 친구들 사이에서도 큰 문제 없이 지냈지만 깊은 친구를 사귀기보다는 책 속에 파묻혀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책과 그림을 좋아했고 특히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나 풍경을 그리며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곤 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매우 화목했지만 그녀는 항상 자신의 감정을 꾹꾹 눌러 참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오윤아 씨를 이해하고 배려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을 내면적으로 많이 느끼곤 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큰 가족 모임에서는 어른들의 기대와 시선이 그녀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어른들의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는 질문에 당황하며 대답하지 못하는 자신을 자주 탓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타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 경우에는 절대로 참지 말라는 말을 자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내성적인 성격 탓에 실제로는 불편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잘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의 조언은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늘 주변의 기대에 맞추려는 성향이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모님의 말이 점점 더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사회에 나온 그녀는 학교나 일터 또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부당한 일을 겪을 때마다 그녀는 처음에는 혼자서 끙끙 앓았지만 점차 부모님의 조언을 떠올리며 용기를 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그녀는 평소와 달리 그 상황을 참지 않고 상사에게 정중히 자신의 의견을 말했고 그 결과 오히려 상황이 개선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오윤아 씨는 부당함을 참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윤아 씨가 당당한 성격으로 변하게 된 계기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어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내성적이고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압박 속에서 자랐던 그녀는 직장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처음에는 실수에 대한 두려움과 주위의 평가에 신경을 많이 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성공 경험들이 쌓여갔습니다. 특히 맡은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상사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그녀는 자신감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목표를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오윤아 씨는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에 휘둘리기보다는 자신의 판단과 능력에 따라 결정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 전환점 중 하나는 중요한 발표에서 팀을 대표해 나섰을 때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떨리고 불안했겠지만 그날은 오윤아 씨 스스로의 준비와 노력을 믿고 당당하게 발표를 했고 그 결과로 팀은 큰 성과를 냈습니다. 동료들과 상사로부터 받는 칭찬과 인정이 그녀에게 큰 자극이 되었고 그때부터 그녀는 내가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부딪히며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오윤아 씨는 타인의 기대나 요구가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그녀는 혼기가 꽉 찬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얼마 전 큰 결정을 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명절마다 겪었던 고통스러운 일들로 인해 결혼을 앞두고 파혼을 빠르게 결정했습니다. 그 후로 그녀의 부모님은 오윤아 씨를 위해 명절에 설거지도 시키지 않으려 할 정도로 그녀를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윤아 씨가 그 이유를 물었더니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에겐 파혼이 아픔을 떨쳐낸 날이자 기념일로 삼아도 될 정도로 현명한 선택을 한 날이야. 더 나아가 아버지는 그날을 가족끼리 기념하자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윤아 씨와 남자친구의 인연은 해외여행에서 시작됐습니다. 먼 나라에서 한국말을 들으면 괜히 반갑기도 했던 윤아 씨였습니다. 혼자 간 식당에서 주문을 못하고 있을 때 뒤에서 유창한 영어로 저를 도와주던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처음 본 사람인데도 그 순간 너무 반가워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인연은 여행에서 끝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윤아 씨는 자신이 그 남자보다 3살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곧 그들은 교제를 하게 되었고 남자친구의 자상한 성격에 그녀는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을 더 크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당신 당황한 얼굴 보고 마음에 걸려서 발이 안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조금 가다가 다시 돌아가서 도와준 거야. 그때 안 갔으면 우리 이렇게 만나지도 못했겠지? 그는 어려운 사람을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었고 오윤아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러는데 내가 어릴 때 모르는 사람 데려와서 밥도 주고 겨울에는 옷도 벗어주고 그랬대. 그러나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오윤아 씨는 남자친구에게 끝까지 침묵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일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윤아 씨가 첫 회사에서 그만두게 되었을 때쯤 아버지의 회사가 규모가 커져 아버지의 회사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윤아 씨의 아버지는 입사 때부터 그 사실을 감추라고 했고 그녀는 그 지시에 따라 임원 몇 명을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자신이 대표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 집에서 사는 것도 불편하게 느껴져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독립했고 실력을 쌓아왔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윤아 씨는 더 이상 아버지의 회사라는 생각보다는 자신의 능력으로 일하는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가족들과 이 문제를 다시 상의하게 되었을 때 남자친구에게 언제 말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회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말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어머니는 결혼 후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말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엄마는 결혼하고 좀 더 지나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나중에 혹시라도 박서방이 아빠 회사에서 일할 수도 있고 주변에서 자리 알아봐 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잖니. 오윤아 씨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한두 사람 알게 되면 금방 소문이 퍼질 테니까. 그건 좀 걱정스럽긴 해요. 제가 인사팀에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 더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엄마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아빠, 우선 그 이야기는 하지 않는 걸로 할게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오윤아 씨는 확신에 차 대답했습니다. 네. 이해 못할 사람은 아니에요. 그때 가서 잘 설명하면 되죠. 가족회의에서 결론을 내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예비 시누이와의 만남에서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기 전 긴장을 풀고 친해지기 위해 동생부터 만나보라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부터 예비 시누이의 옆모습이 익숙하다고 느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인사를 나누는 순간 오윤아 씨는 놀랐습니다. 예비 시누이는 몇 년 전 오윤아 씨가 일했던 회사에서 힘든 일을 겪고 퇴사한 여직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윤아 씨는 그 여직원을 절대로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큰 미안함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일이었고, 그 사건은 오윤아 씨에게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나고 있었습니다. 그날로 돌아가면 꽤 늦은 시간이었고 회사 여자 화장실이 잠겨 있었습니다. 안에서 쿵쿵거리는 소리와 고성이 들리며 기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오윤아 씨는 귀를 대고 소리를 들어보니 한 사람이 화장실 안에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소란의 주인공은 물류팀의 여직원 2명과 예비 시누이였습니다. 대화 내용을 듣고 오윤아 씨는 개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 꼬리치지 말고 조용히 다니라고 경고했잖아. 아무리 팀장님이 저녁 먹자고 해도 안 나가겠다고 하면 되지. 잘 보이고 싶냐? 여기 오래 다니고 싶어서 발악하는 거냐고? 야근한다고 저녁 사주신 것뿐인데 그게 꼬리친 거예요? 야, 주임이 대리한테 대들어? 너 여기 얼마나 다닐 것 같아? 여긴 직원끼리 평가하는 제도가 있거든. 우리가 셋이 한 입 모아서는 이상한 년이라고 말하면 어차피 오래 못 다닌다고. 제가 왜요? 당신들이 무슨 권한으로요? 이게 말로 해서는 안 되겠네. 유부남한테 꼬리나 치고 다니는 애로 만들어줄까? 얼굴 못 들고 나가게 해줄까? 처음에는 예비 시누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불화가 생겼는지 의문이 들었지만 대화 내용을 잠깐만 들어봐도 이유 없는 괴롭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한 직원이 화장실에 있던 휴지통을 발로 차서 예비 시누이에게 덮어버렸습니다. 오윤아 씨는 인사 담당자로서 더 이상 이 상황을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열쇠를 찾아와 화장실 문을 열며 외쳤습니다. 이 시간에 화장실 문을 잠그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오늘 저희끼리 저녁 먹으려고 했는데 실수로 문이 잠겼나 봐요. 과장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그들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지만 오윤아 씨는 단호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있으세요. 사진을 찍어둘 겁니다.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들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증거라뇨? 이게 무슨 장난이에요? 밖에서 다 들었어요. 녹음도 했고요. 어떻게 회사에서 만든 제도까지 악용해서 사람을 내몰 생각을 할 수 있죠? 누가 당신들 말만 믿고 사람을 내보내는 줄 알아요? 오윤아 씨는 그들의 악행을 단호하게 저지하며 상황을 마무리했습니다. 오윤아 씨는 인사팀 과장으로서 회사 내에서 발생한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한 후 단호하게 행동했습니다. 회사가 웃음냐고요? 이게 장난 같아 보여요. 아니요,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도 직원 관리 차원에서. 직원 관리요? 오늘 두 사람이 한 짓은 엄연한 회사 내 괴롭힘이에요. 알죠? 요즘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피해자의 이야기가 우선입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 입장도 들어주셔야죠. 그 오해? 아무런 죄 없이 여기까지 불려와 당하고 있는 분하고 먼저 풀 겁니다. 이분 이야기 다 들은 후에 오해인지, 직원 관리였는지, 괴롭힘인지 결정할 거예요. 비키세요.
그녀는 그날의 사건으로부터 예비 시누이를 데리고 나와서 저녁을 먹였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일어난 안 좋은 일들 때문에 특히 그녀가 인사팀 과장으로서 그 사건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 그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미안해요. 우리 회사에서 이런 일을 겪게 돼서 정말 미안합니다. 인사팀 과장으로서 여태 모르고 있었던 것도 제 부족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일을 당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묵묵히 일만 잘하는 사람이 피해보면 안 되잖아요. 사소한 것도 다 이야기해줘요. 그런 사람은 처벌받아야죠. 예비 시누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 오기 전까진 저도 그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졌어요. 괜히 내 앞이라고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선 직급 같은 거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거든요. 내가 묵묵히 일하고 있다는 거 과장님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아는 사람 있으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저한테 일 많이 줘도 다 했어요. 처음엔 억울했는데 나중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생각을 했는데요? 난 다음번엔 어딜 가든 너희보다 좋은 곳에 있을 거다. 이 일은 나한테 실력을 키워서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억울하지 않더라고요. 오윤아 씨는 그녀의 말을 듣고 감탄했습니다. 정말 단단한 사람이네요. 내가 보니 그 사람들과는 싸움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해보니 그 직원들 정말 무능하고 못나 보이네요. 예비 시누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요. 오윤아 씨는 예비 시누이의 당찬 태도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속이 꽉 차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자신의 몫을 충분히 해낼 사람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오윤아 씨는 예비 시누이에게 며칠의 시간을 더 주고 그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비 시누이는 싸움 대신 이직을 선택했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가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오윤아 씨는 그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잘 생각한 결정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내기엔 내가 너무 미안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 말해줘요. 이건 이 일에 대한 보상이 아니에요. 당신이 정말 잘했으니까요. 예비 시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음은 감사합니다만 당장 다음 주가 지원 마감이라서 대표님까지 결제를 받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오윤아 씨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 문제라면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책임지고 해줄 수 있어요. 약속합니다. 예비 시누이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출장 가신다고 들었는데요. 오윤아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대표님이 우리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해줄 수 있어요. 내가 내일 뵈러 가니까 메일로 보내줘요. 꼭 잘 되길 바랄게요. 진심으로. 며칠 후 오윤아 씨는 예비 시누이의 집으로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감사 문자가 그녀와 예비 시누이 사이의 마지막 대화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후 예비 시누이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몇 년 만이죠? 죄송해요. 사실 알고 있었거든요. 아유, 너무 놀라신 것 같네요. 안 그래도 회사 다니고 있다는 것까진 들었어요. 이렇게 만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만요. 세상이 참 좁다는 말이 맞네요. 그 말에 오윤아 씨는 당황하면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은 참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어지곤 한다는 생각이 그녀를 스쳤습니다. 오윤아 씨는 예비 시누이를 만난 후 그녀의 진솔한 성격과 따뜻함에 안도했습니다. 예비 시누이는 오빠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하며 결혼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오빠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했어요. 근데 솔직히 결혼까지 갈 줄은 몰랐어요. 우리 오빠 철도 없고 그런데 진짜 아무 조건도 안 보고 만난 거죠. 저희 집도 내세울 건 없다 보니까 궁금했어요. 좋은 자리도 많았을 것 같은데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잖아요. 윤아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다른 조건 안 보고 성격 하나만 봤어요.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돈이야 벌면 되지만 인성은 갑자기 노력한다고 갖춰지는 게 아니라고요. 예비 시누이는 오윤아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역시 여전히 멋지시네요. 아,
대표님도 잘 계시죠? 네, 잘 계세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더 친해졌습니다. 이제 새언니라고 불러야 하는데 과장님이 입에 붙어서 어떡하죠? 오윤아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요. 우리 서로 천천히 해봐요. 나도 아가씨라고 부르는 연습 좀 해야겠네요. 그날 대화 속에서 예비 시누이는 그녀가 걱정하던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그때 저한테 해주신 이야기는 나갈 사람이라서 한 말 아니란 거 알아요. 진심으로 돕고 싶어서 비밀을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 언니가 선택해서 할 때까지 제가 비밀로 지킬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윤아 씨는 고마움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정말요? 아유, 고마워요. 실은 그 문제로 가족들과 상의했는데 어른들은 멀리 보시더라고요. 나중에 그이가 섭섭해하지 않을까 걱정되긴 하는데 좀 더 시간을 두고 보려고요. 예비 시누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도 이해할 거예요.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직원들을 배려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오윤아 씨는 가벼워진 마음으로 예비 시누이에게 말했습니다.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이 생겨서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입이 무겁다니까 뭐든 이야기해 주세요. 사실 오빠 있는 애들이 언니 갖고 싶어 하잖아요. 이제 제가 언니 편에 설 수 있어서 좋아요. 곧 우리 식구 된다고 생각하니 더 좋네요. 예비 시누이를 만나고 나니 오윤아 씨는 자신에게 한 명의 진정한 편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그녀의 결혼이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돕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남은 과제는 예비 시어머니와의 관계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상견례 전에 어머니와 더 가까워지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었고, 오윤아 씨도 빨리 친해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비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점차 불편해졌습니다. 어느 날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후 예비 시어머니와의 대화가 오윤아 씨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너 출장 갔다 왔다면서 아무것도 안 사왔니? 선물 없어? 네, 일정이 너무 빠듯해서 정신없이 오느라 죄송해요. 그래서 그냥 왔다는 거야? 나 같으면 외국 한번 못 나가 본 시어머니 생각해서라도 선물 하나는 사왔겠다. 보면 너 마음 쓰는 게 너무 인색해. 어쩜 잘 보일 생각조차 안 하니? 오윤아 씨는 당황하며 사과했습니다. 제가 놀러 간 거면 시간을 내서라도 샀을 텐데 죄송해요. 예비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넌 내 입으로 아직 며느리도 안 된 애한테 이런 게 필요하다. 사달라 속 보이게 선물 밝히는 사람 만들고 싶니? 어른이 그런 말 하는 게 쉬운 줄 아니?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는 건 기본 배려 아니야? 오윤아 씨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엉겁결에 사과했지만 속으로는 억울함이 쌓였습니다. 출장에서 선물을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이렇게까지 추궁을 받을 일이었나 싶었지만 그때의 분위기에 눌려 대응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예비 시어머니는 여러 번 전화를 걸어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너는 항상 내가 먼저 전화하게 만드더라. 그렇게나 바쁜가? 오윤아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며칠 전에 제가 먼저 연락드렸는데 안 받으셨더라고요. 그녀는 속으로 점점 예비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윤아 씨는 예비 시어머니와의 통화에서 예상치 못한 타박을 또 한 번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 찾아왔어야지. 어디 쓰러져서 못 받는 거였으면 어쩌려고? 에휴, 젊은 사람이면 몰라도 나이 든 어른은 전화 안 받는 건 큰일이 생겼다는 뜻인 줄 모르니? 늦게라도 찾아왔어야 하는 거 아니냐? 네, 아니, 경민 씨가 있으니까요. 솔직히 너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내가 일부러 안 받아봤다. 그래도 이렇게 하면 몇 통 더 걸고 저녁에는 당연히 찾아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도 없어? 내가 이러고도 며느리 생겼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겠니? 어머니, 저녁에 연락됐다고 하니까 저도 그래서 별일 없다고 생각하고 넘긴 거예요. 억지에 가까운 예비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것만 갖고 이러는 것 같니? 내가 저번 주에 친구들 만난다고 말했지? 그때 솔직히 내가 뭐 하나는 챙겨줄 거라고
속으로 기대 좀 했다. 그날 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 며느리는 친구들만 만난다고 하면 집에 음식 보내주고 그렇게 챙긴다는 거야.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던지. 자세히 말씀을 안 해주셔서 나가서 만나는 줄 알았어요. 나가면 뭐 해줄 게 없냐? 해줄 마음이나 있고. 아유, 핑계는 좋네요. 제가 부족했네요.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너는 우리 아들보다도 그런 걸 못하니? 나이도 많으면서 내가 며느리를 본 건지 무뚝뚝한 사위를 얻은 건지 모르겠다. 예비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요구와 불만 속에서 오윤아 씨는 끝없는 지적과 요구에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비 시어머니의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며느리가 생겼으면 시어머니도 잘 챙기고 와서 애교도 떨고 그래야지. 너도 좀 노력해. 내가 조금만 잘해도 점수를 후하게 주는 사람이야. 순간 오윤아 씨의 귀에 단어 하나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방금 점수라고 하셨나요? 그렇지. 이른 점은 넘어야지 허락하지. 막 해도 되는 줄 알았어? 오윤아 씨는 더 이상 참기 어려웠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요구하는 기준과 점수는 점점 부담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점수를 매기듯이 행동하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동안 나름의 노력도 해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마음에 들기 위해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 전화를 드리며 다가가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택배 갈 거예요. 아, 무슨 택배? 별건 아니고요. 그때 백화점에서 어머니가 냄비 예쁘다고 하셨잖아요. 신제품이 나와서 보내드리려고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또 사드릴게요. 세트로 했지? 아, 그게 세트로는 안 나와서요. 아유, 돈을 써도 넌 시원스럽게 팍팍 못하냐? 그런 건 무조건 세트로 사는 거야. 냄비 같은 걸 짝도 안 맞게 쓰면 기분이 어떤 줄 알아? 에휴, 고작 냄비 2개 보내면서 택배 간다고 연락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냐? 오윤아 씨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예비 시어머니를 위해 신경 썼다고 생각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생색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너 지금 시애미한테 생색내니? 너 하는 거 보면 쉰점도 힘들겠어. 오윤아 씨는 그제야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예비 시어머니의 모든 말에 무조건 사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짜로 죄송할 일에만 사과하고 더 이상은 시어머니의 기분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솔직히, 어머니, 저도 좀 지쳐요. 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잘 챙기지 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 이제 안지 1년도 안 됐잖아요. 서로 노력하고 맞춰가면 좋잖아요.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알려주시고 부드럽게 대화로 풀어가면 좋겠어요. 선물도 애써서 했는데 생색낸다고 하시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오윤아 씨의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마음 없이 억지로 하려니까 이러는 거야. 넌 내가 뭘 해주길 바란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바라는 거 말해줄까? 네, 그게 무슨 뜻이신지. 진심으로 정성 있게 나를 대하라는 거야. 점수는 그냥 농담이지. 아직도 말뜻을 모르네. 하지만 오윤아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물질적인 선물을 요구하면서도 진심을 원한다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은 모순처럼 들렸습니다. 결혼하기도 전에 이런 갈등을 겪으니 앞으로 함께 지낼 세월이 걱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오윤아 씨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사소한 선물 하나도 진심으로 받아줄 줄 모르는 사람과 어떻게 맞춰갈 수 있을까? 오윤아 씨는 심각한 걱정에 빠졌습니다. 직장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발휘해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풀어왔지만 예비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는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힘이 빠졌던 것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예비 시어머니 편만 드는 남자친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손이 커서 그래. 기왕 하는 거 확실하게 팍팍 챙겨주면 되지. 그게 그렇게 어렵나? 그리고 저번처럼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말대답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하고 좋게 마무리해. 엄마가 자꾸 당신 이야기만 한다고 하시더라. 내가 언제 내 이야기만 해? 귀 따갑게 듣고만 있었는데. 우리 부모님은 안 그러잖아. 당신이 사온 아빠 벨트 사이즈 안 맞는데도
아빠가 당신이 사줬으니까 살 빼서 하겠다고 했잖아. 어머니는 자꾸 세트 따지고 돈 따지는 게 문제야. 진짜 모르겠어. 엄마는 당신이 우리 식구 될 사람이니까 솔직히 말해주는 거야. 남 같으면 뒤에서 욕하지, 안 그래? 당신도 살갑게 굴고 노력을 좀 해봐. 오윤아 씨는 참다 못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여태껏 한 건 뭐로 보여? 노력 아니야? 알아. 그런데 엄마한테 좀 더 맞춰주면 좋겠다는 거지. 나만 그렇게 생각하니? 가족 될 사람이면 그렇게 막대해도 돼. 점수나 매기면서 나도 상처받아. 나도 죄송하다는 말 이유 없이 하기 싫어. 이제 안 할 거야. 왜 나만 잘하라고 해? 남자친구의 반응은 연애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윤아 씨는 그가 더 이상 자신의 남자친구가 아니라 단지 예비 시어머니의 아들로만 보였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파혼을 결심하게 된 날이기도 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맞이한 첫 명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가 마치 칼을 갈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장 보러 가는 것부터 같이 해야 할 것 같다며 며칠 전부터 연락을 해왔는데 아직 결혼도 안 한 상황에서 며느리 노릇을 해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집안 분위기를 미리 살펴보자는 생각에 기꺼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장 보는 것부터 굳이 자신을 데려가는 것이 의아했습니다. 오윤아 씨는 남자친구에게 연락해 무거운 짐을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어머니랑 장 보러 가야 한다고 했잖아. 알았다 했으면서 술 마신 거야? 아, 죽겠다. 너무 빨리 마셨더니 속 쓰리네. 명절 전에 직원들끼리 한잔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한숨 자고 일어나면 금방 깰 거야. 취했다고 짐도 못 드는 거야? 근데 장 보는데 나까지 가야 해? 엄마랑 둘이 갔다 오지 그래? 솔직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명절날 오라는 것도 아니고 장부터 같이 보자고 하니까 부담스러워서 그렇지. 또 괜히 부딪힐 것 같아서 걱정도 되고 이럴 때 옆에 좀 있어주면 좋잖아. 엄마하고 둘이 얘기도 하고 더 친해지면 좋지. 뭘 그래? 우리 엄마가 며느리 생겨서 신났나 봐. 아, 근데 속이 니글니글해 죽겠어. 머리도 깨질 것 같고 잠 좀 자고 연락할게. 오윤아 씨는 그 순간 속에서 열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장 보러 가는 동안에도 예비 시어머니는 그녀를 감시하듯이 바라보았습니다. 심지어 계란 하나를 고를 때조차도 탐탁치 않다는 눈빛으로 비아냥거렸습니다. 이런 게 좋아 보이냐? 게다가 무슨 음식을 그렇게 많이 할 생각인지 살게 산더미처럼 많았습니다. 오윤아 씨는 3번에 걸쳐 무거운 짐을 옮겼고 예비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내일 새벽에 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힘은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때까지도 예비 시누이까지 함께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마당에 도착하자 예비 시어머니는 친구와 통화하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구경이라도 생긴 듯 했습니다. 오윤아 씨는 예비 시어머니가 친구와 나누는 대화를 듣고 심각한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무조건 초장에 잡아야지. 결혼 다 하고 시간 지나면 못한다니까. 나이 어린 며느리면 쉬운데. 내일 마흔이네는 머리가 커서 이게 문제라니까. 그래서 내가 장도 직접 보라고 한 거야. 나중에 자기가 산 게 아니라 모른다고 핑계 댈까봐 빠져나갈 구멍까지 싹 막아버린 거지. 틈이 없지. 친구의 말에 예비 시어머니는 답했습니다. 그래. 무조건 휘어잡아야 된다니까. 오윤아 씨는 이 대화를 듣고 몸을 돌려 주랭랑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 잘 넘기자는 생각으로 예비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왔어. 서서 뭐해? 얼른 시작해야지. 만들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자, 앞치마부터 입고 시작해라. 장 본 건 싹 꺼내놨어. 네. 오윤아 씨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 본 사람이 자기가 할 일도 몰라? 설마 너 오늘 나한테 대접받을 생각으로 편하게 놀러 온 건 아니지? 그건 아닌데 어머니 도와서 같이 하는 건 줄 알았는데요. 순간 그녀는 멀뚱히 서 있었습니다. 당황한 탓에 몸도 발도
고장난 사람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설마 너 명절날 차례상도 안 차려본 거야? 아이고, 그 나이에 시집 오려면 당연히 그 정도는 배워서 왔겠지. 난 그래서 장 볼 때도 너 따라다니기만 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맡아서 해야지. 어머니, 그땐 그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네 손으로 다 골라놓고 명절 아침에 무슨 소리야? 제가 와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요. 이 많은 걸 저 혼자 다 하라니까. 그래서 온 식구 쫄쫄 굶기려는 거야?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럴 거였으면 장 보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어야죠. 그날 보신 것마다 다 맛있겠다고 하시면서 담으셨잖아요. 그럼 그것도 일부러 그러셨던 거네요? 우리 집은 그게 기본이다. 그녀는 예비 시어머니가 일부러 많은 음식을 시키며 자신을 몰아가려 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어제 장을 볼 때도 예비 시어머니는 온갖 음식을 담으며 남자친구가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 그것은 자신을 시험하고 괴롭히려는 것이었습니다. 난 분명히 말한 것 같은데 너 내 말 흘려들었구나. 또 그래. 언제 내가 한 번이라도 내 말을 챙겨들었냐? 나 같으면 그런 거 따질 시간에 뭐라도 하겠다. 으이그, 시간 아까워. 오윤아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아무리 못한다고 해봤자 자신만 우스워질 것 같았습니다. 싸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나물도 무치고 전까지 만들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과정에서도 예비 시어머니의 비아냥거림과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주방을 둘러본 후 오윤아 씨 앞에서 크게 하품했습니다. 아유, 내가 너무 일찍 일어나서 온몸이 찌뿌둥하네. 난 일단 목욕 좀 하고 한숨 자고 나올게. 너 아무리 집에서 귀한 딸로 자랐고 회사 가서 사람 부리던 사람이라도 여기서는 아니야. 우리 집에 온 이상 내 밑에 있는 며느리라는 걸 알아야지. 그 말에 오윤아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 대답 안 해? 내 말이 틀렸어. 할 말이 없어서요. 어머니 생각이 그러시다면 그런 거겠죠. 오윤아 씨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요구와 지시에 아무리 맞추려 노력해도 그녀에게는 며느리로서의 점수만 매겨질 뿐 진심은 통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꾹꾹 눌러온 화가 곧 터질 것 같아 입을 다물고 할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 무서웠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들끓는 분노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그게 인정하기 싫다는 뜻 아니냐? 당연한 걸 왜 못 받아들여? 마음 같아선 내 머리 꼭대기에 있고 싶은데 쉽지가 않지? 아들이고 딸이고 다 너 좋다고 환영해 주니까 나까지 주무르면서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천만에. 나는 기본은 확실히 보는 사람이야. 이게 무슨 기본이에요? 다 우리 집에서 기본으로 하는 거라면서 특별히 더 시킨 줄 모를 줄 알아요? 오윤아 씨는 참다 못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왜 저한테 이러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언제 제가 어머니 이기겠다고 버릇없이 군 적 있어요? 아니면 어머니 말씀을 거역하기로 했나요? 예비 시어머니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자리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았어? 며느리로서 도리는 다 해야지. 이런 건 기본 차리지. 당연히 시집 오기 전부터 갖춰야 하는 거야. 그리고 시애미가 며느리 될 애 좀 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나 불만이야? 오윤아 씨는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니까 하는 말이에요. 저 다 들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황당한 듯 그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뭘 들었는데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야? 어디서 감히 큰 소리를 치는 거냐? 어머니, 저 오기 전에 하신 말 다 들었어요. 이건 기본을 보는 게 아니고 저를 잡으려고 이러시는 거잖아요. 제가 모를 줄 아세요? 왜 이런 쓸데없는 싸움을 하시려는 건가요? 너무 소모적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쓸데없어. 소모적이야? 너 지금 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지? 그래, 하기 싫으면 우리 아들이랑 결혼도 없다. 뭐 하러 여기 앉아 있어? 가라니까.
안 그래도 그럴 생각입니다. 오윤아 씨는 차분하게 답하며 앞치마 매듭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소리쳤습니다. 야, 어딜 잃어서 젊고 탱탱한 나이에도 시집 와서 아무것도 못하면 수박 맞는 거야. 노처녀 받아준 걸 고맙게 생각해야지. 빨리 식혜부터 담가. 뭐부터 해야 할지도 모르냐? 오윤아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며느리 구해서 뒷바라지 하면서 잘 사시면 되겠네요. 안 그래도 잘 됐어요. 어차피 여기서 돌아서면 남인데. 가도 되죠? 예비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너 이대로 가면 정말 어떻게 될 줄 몰라? 오윤아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왜 몰라요? 너무 잘 알죠. 저는 끔찍한 시댁살이를 겪지 않아도 되고 어머니는 노총각 아들 키우면서 쭈글쭈글 늙어가겠죠. 안 그래도 주름 많은 얼굴에 큰일이네요. 더 자글자글해지시겠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뭐야? 내 아들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내 나이에 누가 너를 받아줄 것 같냐? 그런 아드님과 어머니를 과연 누가 받아줄까요? 제가 장담하는데 어머니 때문에 절대 결혼 안 할 겁니다. 예비긴 했지만 이 며느리 보는 건 죽기 전 마지막일 거예요. 오윤아 씨는 앞치마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잘근잘근 밟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예비 신우가 들어와 예비 시어머니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신우를 붙잡고 외쳤습니다. 저걸 잡아! 내 앞에 데려다 놓으라고! 예비 신우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오빠 혼세끼 망칠 일 있냐고. 예비 시어머니는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주제에 버르장머리도 없는 저런 걸 누가 받아줘! 오윤아 씨는 잠시 나가려다 돌아서서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며느리 노릇도 끝난 김에 재미있는 구경이나 하고 가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거만한 자세로 그 상황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끝까지 할 말 있으면 다 하세요. 들어드릴게요.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예비 시어머니는 분노하며 외쳤습니다. 저 팔 좀 풀어! 뻔뻔한 것 같으니! 예비 신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무것도 모르시면 가만히 좀 계세요. 제발요. 예비 시어머니는 더 화가 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뭔 소리야? 너는 왜 이 상황에서 전연편을 들고 있어? 오윤아 씨의 예비 신우는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하며 어머니에게 따졌습니다. 진짜? 엄마, 왜 언니한테 그러냐고. 언니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냐고. 나 전에 다녔던 회사 대표님이 언니 아버지였고 그때 우리 집에 선물 보내준 과장님이 바로 언니였어. 그 말을 듣자마자 예비 시어머니는 주춤하더니 몸에 힘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회사가 아버지가 하는 회사라고. 예비 신우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언니가 우리 오빠를 우리 집안의 일도 안 보고 선택했어. 근데 왜 언니를 여기까지 와서 괴롭히냐고. 엄마가 오빠 인생을 책임질 거야. 예비 시어머니는 무너진 듯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지. 그런 이야기는 없었잖아. 오윤아 씨는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모든 결혼 준비를 취소하기 바빴습니다. 위약금 같은 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이 결혼을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단호한 한마디가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네가 결정했으면 그렇게 해야지. 돈 무서워할 거 없다. 아빠가 뒤실 다 정리할 테니까 네가 결정한 대로 해. 그 말이 오윤아 씨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미친 듯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버스는 떠난 후였기에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야? 갑자기 무슨 취소 문자가 오고 난리야? 오윤아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 노릇하고 싶어서 미친 네 엄마한테 물어봐. 남자친구는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대충 들었는데 엄마가 음식 조금 해보라고 했다고.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해? 아무리 엄마가 그랬다고 해도 이렇게 감정적으로 굴 일이야? 위약금이 얼마인 줄 알아?
그럴 돈도 없으면서. 오윤아 씨는 실소를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넌 돈이 더 무섭구나. 우리 관계가 끝나는 것보다. 남자친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현실적인 문제가 중요하니까 그렇지. 나중에 그게 우리 빚이 될 수도 있잖아. 이제 너랑 우리 같은 소리 할 사이 아니니까 정신 차려. 오윤아 씨는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탁하는데 혹시라도 동생한테 내 이야기 듣고 나서 빌려오지 마. 지금보다 더 추한 꼴 두 눈 뜨고 보기 싫어. 너랑 딱 반반 나눠서 정리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렇게 오윤아 씨는 결혼을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 집에 모여 상황을 알고 나니 집안이 완전히 뒤집힌 모양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자신이 평범한 회사원이라고만 알았던 상황에서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찾아올까 싶어 오윤아 씨는 명절이 끝날 때까지 핸드폰을 끄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출근하는 날 회사 앞에서 남자친구와 그의 가족들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남자친구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야, 미안해. 상황 듣고 나서 사과 못한 게 마음에 걸려서 정말 몰랐어. 오윤아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 꼴 보기 싫다고 했던 것 같은데.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만나는 동안 싸움 한 번 없었잖아. 난 당신이랑 정말 운명이라고 생각했어. 우리 엄마도 할 말이 있다고 해. 그때 예비 시어머니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굴었어요. 앞으로 그런 실수 절대 안 할 거고 예의 갖춰서 행동할 겁니다. 아들 앞에서 엄마로서 약속해요.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주면 좋겠어요. 그녀는 갑자기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습니다. 오윤아 씨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재밌네요. 이게 당신이 말하는 예의인가요? 몸만 90도로 숙이고 존댓말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이미 저한테 한 말과 행동은 돌이킬 수 없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 그건 돌이킬 수 없지. 하지만 내가 갚아나가면 안 되겠니? 그래도 우리 아들 앞길 망치는 부모는 되기 싫어. 너희 결혼에 나는 빠질 테니 우리 아들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오윤아 씨는 경고했습니다. 제가 경고했죠. 당신 무서워서라도 이 사람과 결혼할 여자는 없을 거라고. 당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노총각 아들 잘 살피면서 사세요. 무슨 짓을 한들 제 입에서 나올 말은 악담뿐이니까 그냥 가세요. 남자친구는 마지막으로 간청했습니다. 자기야, 제발 결혼식 안 해도 되니까 다시 생각해줘. 그러나 오윤아 씨는 그를 외면한 채 돌아섰습니다. 남자친구가 계속해서 설득을 시도하자 차갑게 응대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불러서 내쫓기 전에 가라고. 남자친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 계속 올 거야. 여기 당신 마음 풀릴 때까지 올게. 하지만 오윤아 씨는 단호했습니다. 예, 그만하고 나가. 결국 경비 아저씨가 나와서 외부인을 내보내며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물러났습니다. 오윤아 씨는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마지막으로 남은 그 사람과의 좋은 추억마저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예비 시누이였던 남자친구의 동생은 따로 연락을 해와 정중히 사과하며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언니, 아니, 이제는 언니가 아니죠. 저희 집 식구들 때문에 상처 입으신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정말 창피해서 볼 면목이 없어요. 저도 엄마가 이렇게까지 며느리 될 사람에게 갑질할 줄은 몰랐어요. 아들 결혼시키면 안 그랬던 사람도 변한다더니 그게 저희 엄마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죄송해요. 오윤아 씨는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그쪽이 미안할 건 없어요. 진짜로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으니까요. 마음 쓰지 말고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해요. 전 괜찮아요. 아니, 괜찮진 않지만 괜찮으려고 마음먹으려고요. 예비 시누이는 고맙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언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오빠랑 이어지지 않는 게 오히려 언니 인생엔 더 좋을 거예요. 저도 오빠, 동생이지만 드릴 말씀이 도망치라는 말밖에 없네요. 좋은 사람 만나세요. 그동안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들은 더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한 액땜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겠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그 후에도 전 남자친구는 회사 앞을 찾아오고 예비 시어머니는 회사로 전화까지 하며 사죄했지만 오윤아 씨는 더 이상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스팸 전화를 받듯이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도 한동안 끊임없이 연락은 계속되었지만 그녀는 핸드폰 번호를 바꾸는 것까지 감안하며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남자친구에게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유나 씨는 그때를 생각하면 웃음이 난다고 합니다. 정말로 웃긴 건지 추억에 잠시 잠긴 건진 모르지만요. 여기까지가 오윤아 씨의 사연입니다. 오윤아 씨가 속 시원하게 대처해서 후련합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